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31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비트 디지털과의 대규모 그래픽 처리 장치 공급 계약 소식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규제 우려감이 커지면서 2.3%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역시 중국 내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이 소프트웨어 리콜 문제와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고조되면서 3.3% 이상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AI 스타트업 등의 기업에 10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4,700억 원을 넘게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업은 최근 일론 머스크의 xAI의 경쟁사인 AMD와 함께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고 오픈 AI와 코히어 등을 위한 펀딩 라운드에도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금융그룹인 SBI가 리플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는 소식에 밤사이 리플의 가격이 10%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 회사는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랩스의 지분 8%를 소유하고 있으며 리플 관련 투자는 1조 4천억 엔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이 오늘 국민연금 내부 결정에 따라 곧 환해지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부분이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정해놓은 일정 기준보다 원달러 환율 수준이 높은 경우 보유한 해외 자산의 일부를 선물환을 통해 매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일 저희 목요일이죠.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현재 시각 31일 이 뉴욕 증시는 한 해 마지막 거래일을 다소 아쉽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우는 3거래일 연속, 그리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이 됐는데요. 이 연말에 S&P 500 지수가 나흘 연속으로 내린 건 1966년 이후로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여전히 뚜렷한 악재는 부재했던 가운데 이날도 연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대량으로 출회되는 모습 관측이 됐고요. 잠시 주춤했던 달러와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M7의 전 종목이 하락 마감한 가운데 엔비디아는 2% 이상, 또 테슬라는 3%대 내리는 등 이 빅테크 전반이 약한 모습이 관측이 됐고요. 또 양자 컴퓨터 섹터도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조정이 들어왔었는데요. 이 지금 시각 우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 테마별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로봇이 굉장히 강하게 뛰어오르고 있네요. 이 인간형 로봇이죠. 휴머노이드를 둘러싼 빅테크들의 참전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게 되면서 이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요. 관련된 모멘텀들 지속적으로 현재 로봇주들 움직여주고 있고요. 또 AI도 강하네요. 이 마찬가지로 대형 이슈가 몇 가지 포착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엔비디아가 1조 원을 들여서 이 이스라엘의 AI 하드웨어 인프라 관리 기업 스타트업이죠. 런 AI 인수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AI의 가장 큰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 다시 한번 고개 드네요. 오늘 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겠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불을 지핀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소비주, 지난 뉴욕 증시에서도 흐름이 좋았었죠.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흐름 좋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시진핑 주석이 신년사에서 내수 부양을 위한 대책을 추가로 발표한 점이 모멘텀 작용하고 있고요. 또 증권사들이 올해의 유망 업종으로 조선, 방산, 화장품 등을 지목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섹터 오늘 강하게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과연 이 2025년의 첫 거래일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시죠. 이 전거래일 약보합권에 머물게 되면서 5거래일 연속 약세로 한 해를 마무리했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0.07% 다소 약하게 아쉬운 시작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2397선, 막 2400선을 하회하고 있지만요. 아직까지는 정말 극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으니까요. 과연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지금 바로 보도록 하시죠. 전거래일에는 기관만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던 코스피 시장이었는데요. 오늘은 개인만이 나홀로 순매수 보여주고 있네요. 기관과 외국인은 오늘 동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이 전거래일 코스닥이 정말 강하게 뛰어 올랐습니다. 코스피와는 정반대의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게 출발해주는 코스닥이네요. 0.83% 저희 현재 상승폭 확대해가면서 683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시각 코스닥 현재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에는 1,0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로 돌아섰네요. 이렇게 해서 이 2024년의 마지막 거래일과 다소 조금 비슷한 모습, 현재 환율 잠시 조금 체크를 해보자면요. 오늘 환율이요, 이 0.5원 상승한 1,473원 선에 출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각 1,469.3원 선에 현재 지나가게 되면서 장 초반 대비해서는 다소 줄어드는 모습, 약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견조한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양시장은 마찬가지로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제약바이오 또 헬스케어가 뛰어오르면서 2024년 마지막 거래일을 코스닥만은 좀 웃으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네요. 이 중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요. 바로 로봇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로봇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빅테크들의 이 휴머노이드 참전 소식 속속들이 연이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가요 휴머노이드 로봇용 이 소형 컴퓨터죠. 제슨 토르를 출시했다는 소식. 또 이 밤 사이에 전해졌고요.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내년 말까지 공장에 배치하고 또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또 빅 이벤트 하나 더 있었죠. 우리 삼성전자가 미래 로봇 추진단을 신설하고 또 이에 따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는 소식 오늘 전해지게 되면서 지금 이 시각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 강하게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종목이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일 연말장에서 미국장은 지금 조정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닥이 조금 그래도 오르는 지금 흐름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좀 약합니다. 자, 한번 미국장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장 연말장의 막판에서 이제 미끄러지면서 차익 실현 매도가 나왔다 얘기 나오면서 이제 떨어졌는데요. 변곡점이에요. 전저점이 이제 이탈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나라 시장도 뭐 미국이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도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그걸 지금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둘 다, 아니 셋 다 지금 전저점 자리를 깰 거냐 말 거냐. 일단 요 부분에서 저는 한번 흔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종목들이 5일선을 지금 한번 조정받겠다고. 근데 쟤네들은 빠져도 상관이 없는 게 여태까지 이만큼 올라갔다가 요만큼 떨어진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얘네들이 여기서 전저점을 깨지면 그럼 조정이 S&P 500도 여기가 깨지면 여기 5,500 쪽으로 조정받으려고 할 거고 나스닥도 여기가 깨지면 18,000 쪽이 이제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로 내려오면은 얘네들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그냥 내려오는 부분들인데 다우존스도 여기가 깨져서 떨어지면 뭐 4만까지 내려오면 뭐 어때요? 여태까지 올라간 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올라간 것도 없이 미국장이 떨어져 버리면 자, 코스닥은 오늘 뭐 이걸 이중바닥형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렇게 편안하게 올라가려면 코스피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코스피는 2,400을 안착도 못하고 지금 안착을 그러니까 여기 붙어 다니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깨지면 미국장이 깨지면 여기를 얘가 깰 겁니다. 그럼 얘가 깨지면 코스닥도 떨어지게 될 텐데 그러니까 불안해요 지금. 그러니까 수급도 불안하고 환율도 1,470원대에서 놀고 있는 중이고 수급도 보면은 외국인들은 주식, 코스닥 둘 다 팔죠. 선물도 팔죠. 풋옵션도 사죠. 하락 방향이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지금 전저점을 한 번만 더 깨면 조정을 조금 더 가격 조정을 받으려고 내려갈 수 있는 흐름으로 지금 변곡점에 지금 걸쳐 있는 상태고 거기다 오늘 우리나라 장중의 외국인들은 하방으로 지금 베팅을 지금 들어가고 있고 모든 게 다 하방입니다.
개인들만 지금 사는 상황인데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면 로봇주들은 아주 폭등을 합니다. 제가 그나마 지난주, 지지난주, 지난주 계속 머스크 관련주 쪽을 해라. 로봇, 인공지능, 의료, AI 이런 쪽으로 뉴로모픽, 자율주행 그나마 일론 머스크 관련주 쪽으로 붙으면 그쪽으로 움직임들이 괜찮을 거다. 해갖고 로봇 관련주들도 뭐 차트도 보여드렸지만 뭐 휴린 로봇 완전 바닥에 있었을 때 지금은 다 튀었죠. 로보틱스 뭐 이런 애들 다 바닥에 있을 때 지금은 다 튀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그때랑 모양이 다릅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만약에 연초장에서 시장이 바닥을 치고 좋아지게 되면 일론 머스크 관련 쪽으로 해서 주요 요직으로 들어가 있으니 뭐 우주항공 테마도 그렇겠지만 뭐 방산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쪽들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그래서 조정받으면 그쪽을 공략을 해야 되고 아직 조정도 필요 없이 그냥 바닥에 있는 로보티즈, 뭐 휴림 로봇 근데 오늘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완전 바닥에서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올라갔습니다. 로보티즈 완전 돌파했고 로보로보, 뭐 휴림 로봇 뭐 그 외에도 뭐 의료 AI 관련주들도 지금 움직이고요. 자율주행도 움직여주고 일단 로봇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한데 지금 따라붙으려면은 이미 떠 있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고요. 떨어 있는 거 말고 아직 덜 올라간 거. 그래서 오늘 로봇주를 가지고 나오기는 했는데요. 지금 뭐 유진 로봇도 지금 다 급등을 해버리고 다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간 거는 이제 못 사죠.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요 정도에 있었을 때에서 이런 것들이 다 공략이 가능했던 거지만 이미 다 떠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어쩔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수가 강한 것도 아니고 환율이 안정된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소량으로만 하고요. 그리고 지수가 다시 흔들릴 것도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야 돼요. 지금 매매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시장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까 쭉 보여드렸던 지금 미국 시장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한 번만 더 빠지면 얘네들은 시간 조정, 가격 조정을 둘 다 받으면서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갈까요? 물론 우리나라 시장이 강하면 올라가겠죠. 외국인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 지금 그 상황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지금 한 번만 더 빠지면 이거 하루 이틀 조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오늘 그냥 바닥을 치고 올라가든가 그러니까 오늘 밤에 바닥을 치고 올라가면 계속 이 추세를 타는 거거든요. 미국은 강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안 깨지고 여기서 양봉으로 말아 올려가지고 다시 44,000, 뭐 46,000 이렇게 올라가고 다우존스, 나스닥도 이 전저점 지지하고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61선입니다. 61선 지지하고 다시 돌아 올려갖고 돌파할 수도 있죠. 미국장이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깨졌을 때에서는 그때는 이제 조심해야 돼요. 이게 깨지면. 근데 깨질지 안 깨질지는 모릅니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올라가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8,000원을 얘기했던 거고 다우존스는 4만을 얘기했던 건데 그 정도는 내려와도 얘네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뭐 잠깐 많이 올라왔으니까 잠깐 내려왔다 올라가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얘네들이 18,000으로 내려오고 다우존스가 4만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면 이게 일주일 만에 조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2주, 3주 걸립니다. 그럼 2주, 3주면 1월 달 다 지납니다. 그럼 연초장부터 얘네들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또 우리나라 또 공매도 치는 애들은 또 이때다 싶어가지고 외국인들도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공매도 쳤을 수도 있죠. 이때다 싶어갖고 열심히 또 빼는데 또 집중해가지고 지수가 원래 연초장에 잠깐 올라가는 척하고 폭락하는 경우들이 뭐 잦았습니다. 뭐 하루 이틀 있었던 흐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폭등할 걸 생각해갖고 덤벼들지 말고 그래도 지금 뭐 로봇주들이 강하다 하니까 지금 2차 전지는 폭락입니다. 삼성전자도 약해요 지금. 그러니까 2차 전지, 삼성전자 약세에다가 지금 반도체주들도 아침에 조금 흔들리다 싶었는데 지금 다시 약보합으로 올려왔는데 약해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약하고 그나마 강한 쪽이 로봇주하고 인공지능하고 방산주하고 뭐 그런 쪽밖에 없어요 지금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강하다 생각하고 덤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하게 여러분들이 막 현금을 투입해가지고 물타기하고 뭐 이러는 흐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최소한 코스피가 오늘 3%, 5% 폭등한 다음에 외국인들이 조 단위로 들어온 다음에서 하면은 모를까. 저 오늘 코스피 급등합니까? 안 하죠.
2395란 말이에요. 이러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 뭐 일주일 뒤에 2350 깨지고 2200으로 내려가게 되면 코스닥은 홀로 급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피가 2500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여기서 2500 가려면 최소 2500은 돌파해야 돼요. 이 시장이 올라갈 생각이 있다면 그러면 지금 4.5%, 4.6% 올라가야 되거든요. 최소 여기서 플러스 코스피 4.6%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지금 로봇 관련주니 뭐 자율주행이니 쫓아 들어가든 강하게 질러 들어가든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가 불안한 상태에서 외국인들은 하방을 잡고 있고 미국 시장도 지금 한 번만 더 흔들리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종목들 테마주들 일부 종목들 움직인다고 좋아라 막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어쨌든 단타는 가능한데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불안합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거니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해서 정말 소량으로 그러니까 로봇주가 강하니까 붙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챗봇 관련주 그쪽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제 로봇 관련주로 해가지고 오늘 하나 갖고 나오긴 했는데 일단 패턴 매매입니다. 패턴 매매고 손절 라인을 잘 잡아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 어떤 느낌으로 지금 공략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착안을 해가지고 연초장부터 급등하고 막 종목들 올라가는 거 쫓아가서는 아직은 불안한 장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이 2000년대에 들어서는 뉴욕 증시가 통상적으로 4분기가 가장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작년엔 독특하게도 이 4분기가 가장 약했었습니다. 이 연초의 뉴욕 증시 재료는 다소 복합적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최근 부각되는 변수로는 이 매크로적으로는 미 연준과 트럼프 정부 간의 약간의 긴장 관계가 두드러지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고요. 또 테마로는 AI의 바톤을 이어받을 차세대 주자로 양자 컴퓨터가 살짝 눌리고 로봇이 다시 한번 부각받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지금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이 2025년의 첫 번째 주인공 누굴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솔트룩스 나와봤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할게요. 솔트룩스 지금 시각 흐름 바로 보도록 할까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의 여러 가지 섹터들에 걸쳐 있는 그런 솔트룩스입니다. 지금 시각 5.59%가량 강하게 상승하면서 23,6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점관님 또 솔트룩스 하면 뭐 로봇도 로봇이지만 챗봇 관련으로도 좀 엮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의료 AI 관련 쪽으로도 살짝 관련이 있죠. 참 많은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어떻게 한번 대응해 볼까요? 자, 지금 로봇 관련주 쪽으로 이슈가 붙어갖고 지금 뒤쪽이 뭐 보통 강한 게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10% 넘는, 그러니까 두 자릿수가 넘는 뭐 시메스, 하이젠, LM 얘는 상한가 같고, 그다음에 로보도 11% 급등에다가 K&L도 14% 급등에다가 뭐 유짐 로봇도 17% 급등에다가 클로봇도 22%. 그러니까 대부분 다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순환매가 장중에 잠깐 돌면서 솔트룩스 쪽으로 갑자기 매가 들어오면서 잠깐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시장이 미국장이 이 정도가 아니고 만약에 오늘이라도 강하게 급등을 하면서 미국 시장이 다시 또 신고점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오늘 장중에 한 4에서 5% 정도 폭등이 나오면서 전 종목들을 급등을 시키고 삼성전자도 10% 이상 급등하고 2차 전지도 20% 이상 급등을 하고 낙폭과대 종목 다 급등하면서 외국인들이 조 단위로 막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들도 조 단위로 들어오고 연기금도 조 단위로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진 다음에서에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냥 쫓아 들어가면 상한가를 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그게 거꾸로 돼 있어요. 미국 시장도 지금 불안해요. 지금 조정을 지금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는. 근데 미국 시장 조정받는다고 뭐 문제 있어요? 여태까지 뭐 100% 이상 넘어간 애들이 지금 한둘이 아닌데.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받아도 돼요, 쟤네들은.
우리나라는 올라간 것도 없이 지금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환율적으로 불안하고 삼성전자, 현대차, 2차 전지 수출이 지금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걱정 부분도 불안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한 부분들 속에서 지금 외국인들은 주식을 자꾸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쫓아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테마로는 저쪽이 강하니까 이슈가 지금 그쪽 이슈 몰이가 되면서 강하니까 오늘 매매 종목으로 갖고 나오긴 했지만 모든 것들이 지금 수급들도 불안하고 지금 시장 흐름들도 불안하고 모든 것들이 지금 연초장부터 불안할 수 있으니까 연초장에서 급등한다고 여기에 속아서 지르는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단타예요, 단타. 넘어갈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소극적으로 매매 정도만 그러니까 쫓아가지 마세요. 조정받으며. 그래서 이따 가격 전략을 드릴 텐데 쫓아가는 가격은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조 단위로 들어왔거나 코스피가 5%만 폭등 나왔었어도 그냥 이 가격이면 질러 들어가면 돼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죠. 코스피는 좀 불안한 게 지금 이러다가 지금 프로그램 매도도 많이 나오거든요. 아침서부터 지금 프로그램 코스닥도 코스피도 둘 다 지금 뭐 1,700억, 2,000억 지금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은 외국인들도 지금 하방으로 잡고 있고 분위기는 아닌데 여러분들 지금 느끼는 분위기는 지금 뭐 종목도 급등하는 것 같으니까 사고 싶죠. 그러니까 들어올리고 뭔가 패대기 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니까 절대 덤비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솔트룩스 가격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솔트룩스 매수가 참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 지난 표적 종목들 현재 상황 바로 살펴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12월 23일 알테오젠 13만 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아쉽게도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24일 루닛 5만 5천 원, 26일 알테오젠 13만 원, 27일 SOS랩 7,500원 선에 만나봤는데 아쉽게도 이날들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바로 보시죠. 12월 30일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10,00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아쉽게도 마찬가지로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네요. 이렇게 해서 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표적 종목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좀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나 하고 의문 가지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시장이 강하게 조정받을 것을 좀 생각을 하시고 매수가를 낮게 잡아주신 거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지난 주인공에 이어서 오늘 이 솔트룩스의 매수가까지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지난주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드렸었는데 다 드렸던 종목들이 거의 다 의료 AI, 그다음에 로봇주, 인공지능 AI,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대부분 이런 섹터로 그 섹터들은 다 무슨 섹터다? 일론 머스크 관련주로 일부러 드렸다 그랬죠, 일부러. 왜냐면 이제 1월 이제 시작이 됐고 미국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고 그 취임식이 1월 20일이라고 하지만 뭐 그건 날짜의 개념이고 이미 시작이 됐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이제 들어섰으니까 뭔가 얘기가 나올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트럼프 기사로 많이 보게 될 거고 일론 머스크도 기사로 많이 보게 될 거고 그러면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하겠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뭐 그래서 로봇은 이미 테슬라는 저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지만 저는 로봇주로 본다 그랬고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 뉴스를 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제가 유튜브 보면서 이미 많이 얘기했죠.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한번 틀어봐봐라. 그러면 현대차 로봇 그다음에 오픈의 AI 로봇 보면 3년 전 4년 전 돌아다녔던 그 로봇보다 엄청나게 다른 그냥 놀랄 정도로 정말 무서울 정도로 야 얘네들이 이러다가 진짜 터미네이터 영화 나오는 것처럼 인간을 지배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무서울 정도로 얘네들이 발전 속도가 대단하구나. 정말 인간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움직이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뭐 다 되죠. 어쨌든 그 로봇들이 일단 공장으로 들어가서 각 기업들의 사람들을 대체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 로봇들이 점차적으로 뭐 여기저기에 많이 쓰이겠죠. 뭐 재난 활동에도 쓰일 거고 뭐 화성 탐사에도 쓰일 거고 아니면 뭐 원전 폐기물 처리하는 애도 들어가서 얘네들 쓰일 거고 왜냐면 사람처럼 뭐 오르고 내리고 뛰고 뭐 다 하니까요. 뭐 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서는 이제 가정용으로 들어가기도 할 거고 하여튼간 뭐 많이 쓰이겠죠. 뭐 그래서 제가 택배랩에 뭐 많이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로봇에 대한 그것들에 대한 미래가 일단은 일론 머스크는 진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관련주들이 바닥에 있으면 공략을 해보자 해갖고 그래서 연말에서 계속 그쪽 관련주 위주로 얘기했었던 건데 시장이 받쳐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로봇주들이 움직이는 건 반갑지만 시장이 안 좋아요 지금 시장이. 자 어쨌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조종받으면 자, 오늘 제가 아까 전에 프로그램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프로그램 보면요. 프로그램 쪽에서 오늘 코스피 1,800억 매도 나오고요. 코스닥에선 1,200억 매도 나옵니다. 지금 10시에 개장을 했으니까 1시간 이제 25분 지났습니다. 뭐 1시간 그러니까 2시간도 안 지났는데 벌써 매도세가 이렇게 연초장부터 나온다는 건 장이 좋아서 나오겠어요? 장이 뭐가 안 좋으니까 나오겠지. 외국인들도 선물 3천억 매도에다가 풋옵션 사고 있고 개인들만 눈치 못 채고 계속 삽니다. 왜 자꾸 사는지 모르겠는데 뭐 좋아서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로봇주 움직이니까 로봇주 좋아 보여서 하나? 하여튼 개인들이 뭐 자꾸 사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사는 거 삼성전자 쪽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 쪽이 아닌가 싶어요. 개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물려 있으니까. 어쨌든 개인들이 지금 주식을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팝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지난주에서 얘기했듯이 10,000원으로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정받으면 로봇주도 마찬가지고 쫓아갈 필요 없어요. 기다렸다가 시장이 흔들면 결국 로봇주든 우주항공이든 자율주행이든 의료 AI든 흔들릴 겁니다. 아직 지수가 본격적으로 안 빠져서 그래요. 본격적으로 안 흔들려서 그런데 미국장이 흔들리면 그때는 뭐 편안하게 흔들리겠죠. 그래서 미국장을 보면서 매매 대응을 해야 되는데 10,000원으로 내려놨던 이유는 아직 미국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그 불안하다라는 게 안 좋아서 불안한 게 아니고 많이 올랐으니까 잠깐 쉬어야죠. 잠깐 쉴 수 있으니까. 근데 걔네들이 쉴 때 걔네들이 기침 걸리면 우리나라는 독감 걸리고 코로나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불안해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10,000원으로 뒀던 건데 그래 10,000원 아직 유효합니다. 10,000원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급등 명중 종목이 아니고 오늘의 표역 종목 가겠습니다. 솔트룩스 그러니까 로봇주가 움직임이 강해서 뭐 갖고 나오기는 했는데 장만 좋았으면 이중바닥형이죠. 61선 지지하죠. 완벽한 차트죠. 거래도 실려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는 쫓아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지금 수급이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쫓아 들어가지는 마시고 일단 이 전저점 자리를 22,000원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두고 장중에 좀 조정받으면 사세요. 지금 자리는 안 되고 아마 22,500원 정도로 밀리면 그때는 사봐도 됩니다. 근데 오늘 내려오겠어요. 지금 지수가 폭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코스닥은 약간 오르고 코스피는 좀 약하고 로봇주들은 폭등이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은 안 들어올 겁니다.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 되면은 내려올 수 있는데 근데 그때 만약에 미국장이 막 조정을 세게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막 3%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막 4% 빠지고 있는데 그때서는 주워 담지 말고 그때는 얘도 여기가 깨져요. 22,000원이 깨지니까 그럴 때는 매매 공략을 하면 안 되고요. 지수가 오늘과 같이 좀 잘 버티고 뭐 요럴 때 잠깐 흔들리면 22,500원에서 공략을 해서 넘어가는 것까지는 노리지 마시고 방망이 짧게 잡고 여기 이렇게 전고 쪽까지 가면은 이 한 17%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러면 그 절반만 먹어도 뭐 10%는 8에서 10% 정도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단타로 그래서 3에서 5%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매매 종목으로 차트가 이쁘지 않은 이중바닥형의 어쨌든 챗봇 관련주 AI 인공지능 로봇 이런 쪽에 있는 종목이니까 조정받을 때 잘 한번 매매로 소량으로 하세요. 지금 지수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은 솔트룩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솔트룩스 정말 다시 봐도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챗봇에 AI에 또 인공지능, 의료 AI, 마지막으로 로봇까지 정말 요새 핫한 테마들이 잔뜩 보인 그런 솔트룩스인데요. 매수가 바로 만나봤었고요. 저희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보고 오시죠.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저희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 상담은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그러면 오늘 이 신년의 첫 번째 종목 상담이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T 기다려주고 있는데요. 37,900원에 100%, 100% 오랜만에 나와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VT 가격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워낙 좀 이제 비중이 높으시다 보니까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2.88% 오르면서 41,150원. 수익 구간이시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축하드리고요. 과연 이 현재 구간에서 좀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수익 생각해 볼지 지금 바로 정답 듣고 오겠습니다. 자, VT 수익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요. 수익일 때 좀 분할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요 기업 내용을 잠깐 보니까요. VT는 화장품, 그다음에 음반, 기획, 생산, 홍보, 공연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전기차, 2차 전지, 수소에너지 사업들도 영위하고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엔터주도 들어가고 바이오 광고, 광고도 들어가고 화장품도 들어가고 2차 전지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네요.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실적은 괜찮더라고요. 실적은 컨센서스가 계속 이렇게 우상향으로 2025년도, 2026년도 계속 우상향으로 되니까 실적은 양호한 것 같고요. 회사도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계속 코스피가 2,500에서 2,550은 기본으로 안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안착을 해주려면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돈은 국민연금이 돈을 넣든 기관은 뭐 믿을 수가 없고 외국인들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만 자꾸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강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연초장 분위기 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조금 경계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고 37,900원이면 싼 자리도 아니에요. 5,000원부터 움직였잖아요. 2023년도 5,000원부터 이미 많이 올라왔으니까 매매만 하세요. 매매만. 37,700원 이 자리가 깨지면 그냥 확 다 던져버리세요. 이때는 깨지면 여기가 깨지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고 여기도 깨지면 이제 3만 원 되고 3만 원 깨지면 이제 하락으로 내려갑니다. 큰 하락으로 내려가요. 3만 원 깨지면. 근데 3만 원 깨진 다음에 대응하려고 그러면 매수 단가가 높아서 대응이 어려워요. 37,900원에서 3만 원까지 깨지면 마이너스 20% 깨진 상태에서 비중이 100%면 대응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37,700원이 깨져도 뭐 큰 손실 아니잖아요. 딱 200원 손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분할 매도하면서 가시는 겁니다. 바닥주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여태까지 강했던 이유들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뭐 실적 맺고 덤벼 들어왔는지 뭐 좋아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안 올라간 게 아니고 바닥에서 거의 800%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엔비디아 부럽지 않죠. 엔비디아도 작년 한 해 동안 한 몇 배 갈 때더라. 작년 2년 동안 엔비디아도 13배 갔거든요. 얘도 뭐 2년 동안 13배 갔으니까 얘도 엔비디아급입니다. 근데 13배 올라갔는데 지금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1,300% 났어요? 아니죠. 기껏해야 지금 수익 난 게 37,900원에서 지금 수익 난 게 이렇게 찍어보니까 한 9% 났네요. 그러니까 1,300%, 1,000%가 수익이 나야 돼. 10배가 수익이 났어야 될 종목인데 지금 9%밖에 수익이 안 난 것은 10배 비싼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8배. 8배 비싼 돈 주고 샀기 때문에 9%밖에 수익이 안 난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상태이니까 매매만 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이고 37,700원이 깨지면 그때는 200원 아쉬워하지 말고 비중을 거의 다 줄여도 됩니다. 95% 이상 다 줄여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떨어지고 나서 다시 살까 고민은 나중에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매매로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뭐 3분의 1을 팔든 2분의 1을 팔든 뭐 파는 거는 마음이니까 어쨌든 매도를 하면서 지금 수익 났을 때 분할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을 보셨을 때 분할 매도하시라는 말씀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에어레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CUS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15,800원에 또 20% 비중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금 시각 0.68%가량 반등은 주고 있지만 13,39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너무 좀 고점 라인에 진입을 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이 에어레인 앞으로 다시 한번 반등 줄 가능성 언제쯤 기대 가능할까요? 자, 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보면은 신규주라서 이게 작년 11월 달에 상장된 회사라서 뭐 차트의 모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냥 박스권으로 대응하는 정도로 보시고 요렇게 여기 지지하고 여기서 반등 주면은 16,000원, 18,000원 오프치 나오죠? 15,800원에 물린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요렇게 반등을 좀 더 줘서 16,000원 쪽으로 가면 비중을 많이 줄이세요. 그리고 줄여놓고 떨어지면 다시 재공략해도 되는 거니까 지수가 지금 외국인들이 막 조 단위로 매수가 들어오고 막 환율도 안정되고 막 미국장도 막 폭등이 나오고 뭐 그런 분위기라면 이거는 지금 더 사야 되는 건데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합니다. 매도하고 있어요. 프로그램도 지금 막 매도가 나와요. 코스피는 안 움직이는데 코스닥 종목들은 로봇주들만 폭등 나오고 그러니까 일부 테마주들만 폭등 나오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막 폭등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눌러놨던 걸로 따지면 연초전부터 코스닥도 3% 이상 폭등, 코스피도 4% 이상 폭등해야 추가 매수도 자유롭게 되고 급등을 노리면서 막 수익률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흐름이 지금 애매하니까 일단 반등 줄 때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우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4,876원에 10%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대우건설 0.32%가량 내리면서 52주 신저가를 좀 새롭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095원 선에 거래 중인 대우건설인데요. 이 건설사들 중에서도 특히나 좀 대우건설의 주가 차트가 참 아슬아슬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한번 빠져나와 볼까요? 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이 안 좋다고 하는 것 중에 몇 가지를 이제 짚어보면 로봇주만 보면 지금 시장 분위기 되게 좋은 것 같죠? 자, 대우건설도 그렇고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지금 차트가 이러고 있는 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겁니다. 뭐 조선주는 좋다고 하죠. 뭐 조선주들은 뭐 괜찮은데 이게 너무 큰 심한 좀 차별화도 차별화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가 막 5% 폭등 나오고 있으면 얘네들 죽어 있는 애들도 다시 살려 올리고 올립니다. 근데 지금 쉽지가 않아요. 일단 대우건설은 이렇고요. 얘뿐만 아니라 뭐 건설주는 아니고 LG화학도 지금 신저점으로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금양 오늘 급락하 있는 애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점이 깨지고 있고 일단 지금 오늘 석유화학 관련주들 약세를 보이고 있고 2차 전지 약세 보이고 있고 이게 대형주들이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는 강하냐? 그것도 아니고 그나마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뭐 올해도 열심히 잘 움직여줄 걸로 예상하고 있는 SK하이닉스도 약세고 뭐 GS건설, 뭐 대우건설, 뭐 현대건설 뭐 다른 건설사들도 그러니까 지금 약세인 종목들의 섹터들의 흐름들이 안 좋아요. 현대건설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우건설도 그렇고 지금 연초장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장 폭락합니다. 급등합니다. 지금 질러야 됩니다. 다 현금화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약간 시장은 수상하기는 한데 강한 종목들이 아직 버티고 있는데 그러면 강한 종목만 보면 이 장이 좋을 걸 예상해서 여러분들 장 괜찮습니다. 올라갈 거고 우리나라 급락 없습니다.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종목들 보면 좀 전에 보여드렸죠. 대우건설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석유화학 관련주들도 지금 그래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지금 저렇게 저점이 깨지고 있고 삼성전자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건 지금 뭐가 이제 업종에 혹은 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뭔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저점이 깨지는 거거든요. 저 대형주들이. 그러니까 저런 흐름들을 봐서는 좀 시장이 제가 그래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환율도
별로고 안정화가 안 돼 있고 외국인들도 매도를 하는 이유들이 지금 뭔가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안 좋은 게 뭐가 얘네들이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근데 느낌은 안 좋아요. 어쨌든 뭔가 수상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자꾸 돈을 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종목도 올라간다는 것들도 조심하시라는 것도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종목들이 지금 신저점으로 내려가거나 깨지는 게 있잖아요. 장이 좋거나 앞으로 올라갈 거면 신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왜 빠져야 됩니까? 에코프로 오늘 20% 폭등해야 되고 삼성전자도 폭등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으니까 지금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경계감을 가지고 그러면 대우건설 질문하신 분은 추가 매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장이 뭔가가 지금 뭘 숨기고 있어요. 뭐 안 좋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트럼프에서 뭔가 악재가 나오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약세를 보일 때서는 관망을 해야 됩니다. 뭐 추가 매수도 안 되고 그렇다고 뭐 지금 뭐 안 좋은 게 드러난 것도 아니잖아요. 뭐 갑자기 뭐 이상한 갑자기 뭐 IMF 터진다는 얘기 나온 것도 아니고 뭔가 큰 악재가 지금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손절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짧은 매매 대응으로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을 가지고 뭐 손절하라 의미는 아니니까 좀 더 지켜보세요. 뭔가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뭐 뭔가 악재를 던졌는데 뭐 겨우 이거였어?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빠진 거였어 하면서 갑자기 또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쉽지는 않다고 봐요. 지금 외국인들이 자꾸 매도하는 이유들이 뭔가가 있을 테니까 일단은 그 이유가 좀 밝혀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게 나오고 나서 한번 확 쏟아진 다음에 그때에서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거 올라가려면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뭔 악재 때문에 지금 종목들이 신저점으로 내려가는 애들이 자꾸 생기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얘기가 나오면 그때 쿡 하고 톡 떨어지면 그때에서 추가 매수를 노리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테슬라가 바로 오늘이죠. 이 현재 시각 1월 2일입니다. 지난 4분기 인도량 발표를 앞두고 2024년의 마지막 날을 3%대 약세로 좀 아쉽게 마무리를 했었죠. 인도량 발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면서 이 장중 변동폭이 확대되는 모습들이 관측이 됐었는데요. 여기에 참 테슬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 이 전기차 또는 2차 전지 쪽 관련 주주분들 마음 많이 졸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날 뉴욕 증시를 보자면 이 테슬라만 비단 빠진 게 아니라요. 전기차 관련 종목 대부분이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리비아는 2%대 현재 하락 보였고요. 또 루시드와 블링크 차징 4% 이상 내렸네요. 또 퀀텀 스케이프도 5% 이상 내렸고요. 이것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니오 그리고 샤오펑, 리오토 이런 중국 전기차 종목들도 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이 전기차 전체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최근 관측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중에서도 이 테슬라를 우리가 특히 집중해서 봐야 하는 이유 오늘 또 하나의 새로운 기사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제목부터 볼까요? Tesla's Shanghai Megapack Energy Storage Plant begins trial production. 이 테슬라의 상하이 메가팩 에너지 저장 저희 공장이죠. ESS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장이 현재 시범 생산을 시작을 했다. 그런 내용 들어가 있고요. 또 to start mass production early next year. 내년 초기에 이 대량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내년 초기라 함은 내년 1분기를 현재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가 미국 이외 지역 상하이, 이번에는 중국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미국 이외 지역의 메가팩 생산 공장을 만든 건 이번이 완전히 처음인데요. 우선은요, 이 연간 메가팩 1만 개를 생산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각각 40기가와트시 규모, 정말 엄청난 규모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또 투입된 자금 규모를 한번 살펴볼까요? 총 14억 5천만 위안, 한화로는 약 3천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된 어마어마한 그런 생산 단지인데요. 이 정도 투자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 3분기 실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난 3분기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산업 ESS죠. 이쪽 분야 매출이 약 3조 5천억 원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4%가량 아주 폭등을 했었는데요. 총 이익률을 보자면요. 이 창사 이래 가장 높았던 30.5%를 기록하면서 자동차 사업 부문의 총 이익률을 크게 앞섰습니다. 이 전기차가 아무리 다시 한번 좀 구박을 받는 현재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또 ESS를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전문가님, 앞으로 이 테슬라 ESS를 함께 등에 업고 주가 흐름 2025년 어떻게 봐주실까요? 자, 여전히 뭐 자율주행이나 그 자동차 좀 잘 팔려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이쪽이 잘 팔려야 테슬라의 실적도 전체적으로 좋아질 건데, 일단은 주식은 기대감이 움직이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자동차가 안 팔리더라도 완전 자율자동차가 나오게 되면 뭐 그게 또 판매량이 늘 수도 있고, 그리고 올해서부터 테슬라 모델 2가 이제 나옵니다. 솔직히 저는 안 팔릴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형차거든요. 이게 아마 2만 5천 달러에서 3만 달러? 우리나라 돈은 한 4,400만 원. 환율이 올라서 그런데 환율 안 올랐었으면 아마 3천만 원 후반대에서 4천만 원 정도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형차를 경차를 내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판매량들을 급증을 시켜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시장에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안 믿어요. 왜냐? 그냥 잘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뭐 나와봐야 아는 거고, 나오고 나서 뭐 많은 이제 유저들이 써보고, 근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어요. 이미 보고서들도 나와 있고. 왜냐하면 중국의 저가차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들도 그거에 대응을 해서 저가차들 만들었고, 뭐 일본도 만들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많은 다양한 저가 경쟁력들이 이제 붙었게 될 텐데, 물론 그거를 미국에서는 물리칠 수 있죠. 관세를 많이 매기면 됩니다. 테슬라는 관세 요만큼 매기고 해외 차들은 들어오면 관세를 무지막지하게 매기면 그러면 또 잘 팔릴 수가 있고, 어쨌든 이러저러 하는데, ESS 같은 경우들은 이미 2015년도, 2019년도 뭐 메가팩 뭐 해갖고 얘네들이 일단 얘네들이 아니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미래를 보고 이쪽을 투자를 하고 이쪽이 될 거라고 본인은 거의 장담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폭등하고 있고 이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왜 이게 좋아지는가 봤더니 일단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근데 주가는 지금 따라주겠습니다. 이쪽 ESS 시장이 지금 예상대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데, 확장되는 이유들은 인공지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공지능 때문에 전기가 많이 쓰인다는 거는 기사로 많이 보셨죠. 그래서 전력 관련주들이 급등했었고 바로 그 이유인데, 전기를 많이 쓰게 되니까 그러면 전기를 많이 쓰기 위해서는 발전소를 많이 지어갖고 많이 흘리면 되지만, 전기는 이렇게 흘린 다음에 쓰질 않으면 어디다 저장하지 않으면 흘러가면 끝이에요. 다 버리는 전기가 됩니다. 그래서 심야 전기가 그래서 왜 싼 이유가 뭐예요? 남는 전기를 어쨌든 간에 그거를 쓰면은 좀 싸게 쓸 수 있는데, ESS 저장 장치는 그런 전기들을 저장해다 쓰니까 환경으로도 좋고, 그리고 그런 수요가 점차적으로 많아진다고 하니까 그쪽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래저래 조정받으면 사야 돼요. 결론은 그겁니다. 자율주행으로 가든 로봇으로 가든 전 로봇주로 갈 거라고 봐요. ESS 그걸로 저장 장치로 움직이든 나중에 올라갈 텐데, 그래서 조정받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조정받으면 지금 이게 조정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좋은데, 테슬라는 뭐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에서 뭐 사고 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한 2년 동안, 3년 동안, 4년 동안 계속 이쪽 이슈가 계속 쌓일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여기 밑에 그어놨던 거 360달러, 뭐 340달러, 337달러 돼 있는데 315달러 이렇게 내려오면, 오히려 내려오면 조정받을 때 공략해야 될 종목 1순위 여전히 테슬라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테슬라다. 참 2025년을 시작하는 그런 뉴욕 증시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러면요, 저희는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마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바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가 2,400선을 지지하는지 이 이탈 여부 면밀하게 잘 관찰하셔야겠고요. 또 외국인 매수세 그리고 환율의 안정세까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솔트룩스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그럼 이번 2025년도 저희 서울경제TV 그리고 실전 매매의 정수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는 한 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